여자라는 걸 남자는 모른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 여자 가슴은 열린답니다. 사랑에 빠지면 여자 눈에는 딴 사람은 안 보입니다. 당신이 내 입술을 훔쳐갔으니 내 가슴을 열어왔으니 이제는 영원한 내 남자란 걸 언제나 기억하세요. 당신이 내 마음을 훔쳐갔으니 내 발길을 묶어왔으니 이제는 영원한 내 남자란 걸 언제나 기억하세요. 남자는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선 한없이 착한 게 여자라는 걸 남자는 모른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 여자 가슴은 열린답니다. 사랑에 빠지면 여자 눈에는 딴 사람은 안 보입니다. 당신이 내 입술을 훔쳐갔으니 내 가슴을 열어왔으니 이제는 영원한 내 남자란 걸 언제나 잊지 마세요. 당신이 내 마음을 훔쳐갔으니 내 발길을 묶어왔으니 이제는 영원한 내 남자란 걸 언제나 잊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 민심은 천심 시간입니다. 지금 노래 나간 노래 여러분 들으셨죠? 그 오연아 가수 노래인데요. 오연아 씨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고 시작할 수가 없겠네요. 그 아스팔트 구국운동, 애국운동도 사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주인공들이 많이 바뀌죠. 근데 거기서 주인공들이 바뀌면 또 여파도 그만큼 커집니다. 근데 대한문 시청 앞에 가보면은 있는 듯 없는 듯이 그 아스팔트를 지키는 여가수가 바로 이 오연아 가수입니다. 오늘의 출연자인데요. 이분은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어떨 때는 생계보다 더 대한문 앞을 더 꿋꿋이 지키는 것 같아요. 밤새워 노래 부르고 대한문 앞에 어떤 경우에 왔는데 그 연설하는 그 순서가 많다 보니까 연설 순서에 밀려가지고 자기는 밤을 새워서 와서 기다렸는데도 노래할 순서를 받지를 못하고 그냥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그게 실망하고 그러질 않더라고요. 보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커피라도 한 잔씩 타서 주변에 돌리고 이런 분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제 과찬을 했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보긴 그렇습니다. 우리 오연아 가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다 해드린 것 같은데. 예, 말씀을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너무 그 가슴을 그냥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깜짝 놀랐어요. 아닙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아, 그래서 홍영락 PD님은 역시 그냥 유튜브 PD가 아니고 본방송에 정말 PD님이 역시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네. 너무 칭찬이시고요. 네. 아니 뭐 제가 본 대로 느낀 대로 그러고 사실은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네네. 그 전에도 이게 가끔씩은 여쭤봤는데 네. 아니 뭐 사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쉽게 얘기해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네네. 또
그 시간에 거기 와가지고 밤새 여기저기 없어가서 노래 부르다가 그냥 네. 거기 와서 계시고 토요일마다 나와 네, 계시고 네. 그러는데 왜 생계보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거기에 더 이렇게 주력하는지 사실 그 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예. 사실 뭐 저도 처음에는 생계가 굉장히 좀 첫 번째라고 생각했는데 네. 나라가 너무 돌아가는 게 너무 심각하고 네. 또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그 대화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걸 보고 정말 이 나라는 밑바닥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뭐 제 생계보다는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뭐 일이야 뭐 그냥 제가 알바 조금씩 하면 되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일을 계속 내가 뭐 어디를 고정해서 하게 되면 사실 나라 일을 이렇게 전적으로 계속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언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보면 자유 대한민국이 부를 수도 없는 이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사실 막 가슴에 좀 두려움이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나도 모르게 돈보다는 나라다. 그래서 나라가 먼저 세워지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그때 가서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계속해서 대한문해를 지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냥 묵묵히 지키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전에는 사실 계속 끝나기 전에는 후반부에 가서 노래를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힐링을 해드렸는데 요즘에는 뭐 구호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구호 때문에도 못하고 또 연사들이 또 많이 밀리다 보니까 아까 우리 홍영란 PD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밀리다 보니까 저도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연사하시는 분들도 사실 기다리다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연사하시는 하시는 분들도 사실 가끔은 좀 너무 보통 보면 12시부터 시작이거든요.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 어르신들은 또 보면 일찍도 오시고 또 연사하시는 분들도 일찍 오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 시간을 또 연사에 맞게끔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마치 시간 관계상이 되지 않으니까 이 연사하시는 분들이 또 행진 갔다 오면 바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또 못 올라가시니까 좀 짜증을 내고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거 볼 때 조금 뭐 저도 마음은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순서대로 가는 게 원칙이지만 그래도 하다가 보면 조금씩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주최 측에서도. 그리고 중간중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또 지도하시는 분들이나 연사하시는 분들이나 저 또한 노래하는 가수나 뭐 조금씩은 뭐 뒤로 좀 양보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좀 제가 이제 고향을 좀 거슬러서 얘기하다 보면 편안하게 얘기할게요. 네. 네. 저는 저 애국 가수 오연한데요. 사실 참 여기까지 오기에는 엄청난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제가 살던 고향은 사실 전라북도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인데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죠? 네, 전라북도에서 사는데 사실 깡촌이에요. 깡촌인데 저희 동네는 동네가 많지가 않고요. 5가구 살았어요. 네, 5가구 살았는데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 밤에는 이렇게 마실을 많이 가요. 마실. 우리 시골로 말로 하면 마실이라고 그래요. 놀러 간다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마실을 가다 보면 너무 멀어서 못 가요. 무서워서. 예, 짐승들이 또 많다 보니까 산속이라 그래서 굉장히 좀 청정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깡촌에서 사실 저는 농사꾼이었어요. 여자로서 뭐 지게도 져보고 쟁기질하고 쓰리질만 안 해봤지 제가 모두 심어보고 뭐 담배고 뭐 감자 뭐 하여튼 뭐 깨 이런 거 뭐 다 모종하고 비 올 때는 모종해야 되고 또 비가 많이 오면은 또 모두 심어야 되고 저는 또 남자처럼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품앗이라고 그래요. 시골에는. 또 품앗이를 하다가 보니까 저는 또 젊으니까 청년들하고 같이 하루 그냥 이렇게 품앗이가 했는데 그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 이틀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젊은 분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또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보니까 뭐 제가 뭐 사실 밤 메고 뭐 품앗이 하다 보니까 새거리도 꺼내야 되고 수제비를 많이 갔거든요. 수제비 여러분 아시죠? 또 그런 수제비를 하면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맛있게 먹고 또 밭을 메고 품앗이 하다가 보니까 또 동네가 너무 또 어르신들이 몇 명이 안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또 배움이 없잖아요. 배움이 없는 가정에 제가 그때 한 17살 때 중학교 다니는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부녀회장을 제가 맡았어요. 근데 부녀회장은 사실 시집가고 이런 분들이 부녀회장을 하는 건데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까막눈이다 그러고 이런 말씀하시면서 문맹. 예. 그래서 저들은 부녀회장을 맡아라 해서 제가 이제 동네에 부녀회장을 그때부터 맡아서 이제 면 단위, 군 단위 이렇게 다니면서 활동을 했어요. 그때 활동하면서 오락부장, 농촌 지도소의 오락부장도 맡아서 전라북도 대표로 제가 또 상당히 활동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뭐 표창장도 받고 이랬는데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제가 이제 뭐 별거 없어요. 동네에는 그냥 면사무소 가서 오락은 날짜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세미나가 있는데 그 세미나 듣고 어르신들한테 동네에 전달하는 건데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동네는 너무 시골이기 때문에 저 어려서 자라날 때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님의 그 새마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게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를 갱이 뭐 삽 이런 걸 들고 나가서 그 이렇게 길을 돋았어요. 길. 예. 지금 현재는 뭐 아스팔트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때는 아니에요. 흙으로 돼 있었고 돌로 돼 있어서 또 길이 없어요. 길이 없다 보니까 새마을이라는 게 그때부터 저는 알게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래서 어르신들이 뭐 삽갱이 들고 갔는데 저도 따라가서 그 삼템이라고 그래요. 삼템에다 돌 주워서 한쪽에 옆으로 갔다가 부서 던지고 이런 시절이 저도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의 심부름을 하다가 보니까 저도 그 동네에서 뭔가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 동네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저녁이면 한 7시쯤에 돼서 제가 아이들에게 봉사를 활동을 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숫자를 모르는 아이들도 있어서 뭐 1, 2, 3, 4 이런 숫자도 알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또 제가 또 노래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뭐 이런 노래 둥글게 둥글게 뭐 이런 노래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많이 가르치고 모션도 많이 가르치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저도 이렇게 어떤 끼가 발달이 좀 있었지 않았나. 물론 뭐 부모님의 끼를 저도 받았지만 제 자신도 또 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동네에서 또 굉장히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도 받고 아이들이 저희들한테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저는 조금 상당히 조금 생소했어요. 아이들이. 근데 지금도 만나면요. 그때 그게 또 가르쳤다고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존경심.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흘러서 거슬러 올라가서 저도 이제 객지로 나오다 보니까 객지 생활을 하다가 좀 뭐 여러 가지 저도 막 서빙 그러니까 식당에 서빙도 하고 노래하면서 저는 노래가 할 곳이 만약에 없다면 저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서빙을 많이 했어요. 서빙. 예, 이 방송 들으면서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도둑질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저는 식당에 뭐 이런 데 가서 많이 했고 그다음에 청소도 많이 했고 뭐 상당히 세일즈맨도 했고 그걸 왜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먹고 살라니까 했죠. 왜냐면 뭐 노래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또 선배님들이 잘 나가시는 분도 많고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의 그렇게 공간이 좀 있을 때 저는 쉬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물론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일할 곳은 많아요. 본인들이 찾으면 많습니다. 근데 노래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 노래에 취해가지고 일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 왜?
나는 가수니까 이런 거에 좀 목에 힘이 들어가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아니 열심히 살면 되지. 그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식당 가서 일하면 어때고 청소하면 어때요?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 30대 중반쯤에 저도 모르게 장사를 하게 됐어요. 니아까 장사. 아, 니아까 장사가 뭐냐고요? 아, 배추 장사 있습니다, 제가. 배추 장사, 뭐, 배추, 뭐, 여러 가지 니아까에다 실어서 제가 그거를 끌고 다니면서 서울에서, 예, 제가 다니면서 그거를 장사했어요. 예, 소리 지르면서 배추 얼마, 얼마, 파 얼마, 얼마. 제가 이렇게 외치다가 보니까 제가 또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노래를 조금 이렇게 민요, 뭐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이런 노래들을 하면서 약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어우 저 여성분은 흥이 많네요. 막 어우 너무 좋다고 이래 오셔서 오히려 노래를 하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배추를 팔아줘요. 네, 배추도 팔아주고 뭐 파도 팔아주고 여러 가지 팔아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채소. 그런데 또 어느 분들은 약간 약간 2% 부족하다고 이렇게 보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의치 않아요. 왜? 아, 열심히 살면 되는 거니까. 뭐가 어때요, 그게. 그러거니 말거니 나는 내 앞에 쭉 가는 거야. 내 사는 길을, 장래를 그냥. 예, 누가 뭐를 해도 내 꿈이 있으니까. 그때는 노래로 뭔가를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냥 다 버리고 자존심도 버렸어요. 사실 자존심이 되게 강한 여잔데 제가 자존심도 버려버렸어요. 예, 내려놓고 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 상대가 너무 좋아 보이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도 한때는 가수고 가창력이 있다고 또 좀 주변에서 저를 칭찬해주고 작곡가 선생님들이 또 저를 좀 인정해 주시는 분들 몇몇 분 계세요. 유명한 선생님들이. 그런데 제가 그때만 해도 조금 저도 기만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가다 보니까 저도 나도 모르게 자존심이 마이크가 내려갔어. 자존심을 제가 내려놔야 내 인생을 살았구나 이런 거를 제가 또 느끼게 됐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추 장사하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또 어느 선생님이 제가 전국 노래자랑에 좀 출전했거든요. 예, 사실 노래자랑은 굉장히 많이 갔어요. 막 지방도 가고 목포도 가고 가요제는 저도 노래에 미쳐가지고 많이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탁이 됐어요. 제가 어느 분이 저를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가 노래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여성분을 한번 만나고 싶은데 그 여성분하고 한번 메들리를 한번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그 선생님이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다 보니까 정말 메들리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꿈을 이루게 된 거죠.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저는 막 너무 환상적인 그걸 제가 느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날개를 달은 것 같이. 그래서 저는 그 메들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이용일 선생님이라고 그 작사하시는 선생님인데 항포도 때 뭐 수원처녀 노래가 등등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 돌아가시기 전에 신곡 아까 제가 좀 전에 우리 홍 PD 스님한테 들려준 노래가 있는데 뭐 고향 타령 뭐 하여튼 뭐 자연사랑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민심의 노래 이런 노래 이별 노래 이별 타령 여러 가지 노래 신곡들을 많이 우리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를 방송으로 사실은 뭐 이렇게 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느 세월에 이제 세월이 가고 또 한 해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것 같아서 나의 꿈이 저버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또 이제 뭐 나라가 상당히 이제 문제도 많이 오고 네. 예, 문제가 많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살다 보니 인생에 살다 보니까 상당히 뭐 고비고비도 있었고 뭐 역경도 있었지만 그런 역경 속에서 저도 이제 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그 삶 속에서 굉장히 고난이 있었고 어떤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어요. 우리 집이 제가 솔직히 얘기하자면 절이 있어요. 절. 예, 전라북도 가면 절이 있고 산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집안이 전부 다 뭐 그냥 거의가 스님 무당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쪽으로 상당히 고통을 받아서 몇 년 동안을 아주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 고통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싫으니까 그런 걸 하기 싫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거를 저는 싫더라고요. 뭐 몇십 년 동안 10년이 넘게 했나요? 뭐 그냥 3일에 한 번씩 그냥 맨 무당 데리다 구다니까 저는 싫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큰오빠가 장가를 가게 됐는데 그 올케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올케가 믿는 처녀인데 그 믿는 분이 우리 집으로 시집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이 믿음으로 이제 다 구원을 시키게 된 게 우리 올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올케에게 너무 감사를 드려요. 사실 그 동안에는 영적 그런 싸움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선과 거짓은 있어요. 이게 분명히 있어요. 그 귀신도 있고 하나님도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보냈지만 지금에 와서 이제 객지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뭐 저는 그래요. 뭐 순서 없이 이렇게 두서 없이 말이 됐는데 지금은 나라 걱정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나라가 너무나 지금은 뭐 문재인 그 정부가 정말 잘했다면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지금 너무나 폭망했잖아요. 경제도 완전히 폭망해버리고 안보도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문화, 뭐 예술, 뭐 하여튼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다 무너져. 입법부, 사법부 뭐 이거 법도 다 없어져 버리고 우리나라는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걱정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가는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잠 옵니까? 잠이 안 와요. 왜? 나라가 너무나 지금 심각해요. 지금 3년 전, 지금 4년째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집회를 계속 끊임없이 지금 하고 오는데 이 집회에 제가 참여하다가 보면 참 안타까운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매일같이 뭐 여기 집회 저기 집회 저기 집회 제가 가다가 보면 어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게 없으니까 답답해요. 제 마음이 답답해.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것이 과연 그 이름이 그대로 서 있을지 아니면 없어질지 이게 저는 정말 가장 궁금하고 핵심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잠이 안 와요. 잠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길을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확실하게 그 선을 서서 이 나라를 좀 지켜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집회는 많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뭐라고 말할까 좀 희망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통합도 지금 돼야 되는데 통합도 안 되고 있고 네, 뭐 집회는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각자 집회요. 각자 집회. 이게 안타깝다는 거죠. 하나가 안 된다는 거. 근데 앞으로는 이게 하나가 돼도 우리가 정권을 잡냐 못 잡냐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가 돼야만이 우리는 정권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애국 가수로서 저는 열심히 노래로 여러분들에게 애국을 할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그 아스팔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지만 그 지친 몸을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날이 저는 이 정권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저는 끼어들 틈이 없었네요. 예? 두서없이 말한 것 아닙니다, 같아요. 아닙니다. 뭐 이게 제가 들으면서 이건 예. 나서는 게 오히려 예. 오히려 그 감정을 깨는 거다 싶어가지고 제가 말을 못했는데 제가 다음에 또 여쭤볼 게 있어요.
노래 인생이라든지 네. 지금은 이제 생활 인생을 얘기했잖아요. 네, 뭐, 네, 네. 저기 시골에서 몇 살 때 부녀회장이 됐어요? 17살이요. 결혼했을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 인생도 좀 들어보고 네. 싶고 다음 기회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뭐 네. 노래 인생도 들어보고 싶고 예. 그다음에 신앙 인생도 들어보고 아, 싶고 또 그다음에 좀 애국하면서 느끼는 감정도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 네. 우리가 이게 생방송이고 시간이 예. 저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뭐 중간에 끊지를 못해서 지금 끝났습니다. 뭐, 예. 다음에 좀 그 지금 아주 좋았어요. 그 다음에도 뭐 노래 인생 뭐 전국 노래자랑 가서 몇 등인지도 좀 궁금하고 우수상. 그 다음에 또 그 어떻게 또 가수 생활 하다 보니까 뭐 저는 좀 많이 알지만 네. 일반 시청자들은 모르는 게 그 무명 가수가 그 가수 생활을 할 때 느끼는 비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자신감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들려주시면 고맙겠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데 무당딸로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맞습니다. 그 저기 뭡니까 지금 뭐 네.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지금 바뀌었죠. 저 종교가. 어디 와서 지금 저 선교사 소리 듣잖아요. 선교사 활동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쪽으로 이제 공부를 해갖고 저도 네. 이제 사실 그쪽으로 안 가려고 몸부림치고 도망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예. 결론은 살아 있어요 하나님은 네, 예. 코너로 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 활동하는 기독교 신앙으로 귀하게 된 네. 그 사연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한테 들려주던 민요 네. 자작곡이 있는데 자작곡이 굉장히 좋은데 자기 노래가 있는데 제가 자작곡한 건 아니 아니고요. 자기 노래 네, 자기 제 노래 신곡 시- 다 그게 신곡인데 괜찮은데 왜- 타령 쪽에 고향 타령 이게 고향 타령은 이북 대한 그런 못 가는 사람들 위해서 썼고요. 이별 타령은 뭐 이제 헤어지는 사람들 뭐 민초들한테 또 이렇게 선거 쪽으로 인해서 민초들의 노래도 있고 자연사랑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상당히 그러니까 그런 거기에. 노래 계속해요. 현장에서도 그런 노래 하시고 지금 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지금 저기 뭐야 애국 집회에 가면은 전부 다 옛날 남이 부른 트로트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뽕짝 가지고 하는데 그거보다 네. 그거보다 오히려 더 좋아요. 지금. 근데 제가 나가는 근데 좀 이런 말하면 또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네. 약간의 뭐 타령이나 뭐 트로트 쪽은 좀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아닙니다. 대장이. 근데 사실 아닙니다. 우리 홍 PD 제가 그래도 대표님이 명색이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문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10분이든 30분이든 원래 가수를 올려서 분위기를 싹 살려서 이 우리 애국자들을 모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까꿀로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그 집회 때 제가 이건 뭐 저도 평생 그 PD 생활하고 방송했던 사람이니까 얘기지만 네. 자 집회 때 젊은 분들 많이 없어. 또 그 다음에 그 여자분들 많이 없어. 여자분들도 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연세 드신 분들밖에 없어. 맞아요. 이유가 뭐예요? 정말 네, 맞아요. 집회가 연설만 하고 구호만 외치기 때문에 그 김정은이 그 공산당들은 동원을 하니까 가능하지만 여기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오려면은 노래도 하고 시도 읊고 그다음에 토크도 하고 그래서 공감대가 돼야지 오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 집회가 더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좀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집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문화 쪽으로는 그냥 좀 약간의 뒤로. 아닙니다. 그건 이해 범위가 좁아가지고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원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런 다양한 집회가 돼야지 옵니다. 저기 어디 뭡니까 그 사회주의자들 얼마 전에 청와대 앞에서 그 피아노 50개 놓고 했잖아요. 아 그래요? 그 할 때 사람들 관심이 가고 구경하고 같이 떼창하잖아요. 예? 거기에 같은 사회주의의 인형을 안 가지더라도 거기 가서 같이 노래하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그 본성을 존중하면서 집회를 해야지 그 집회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반 노래도 이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반 노래도 좀 하고 이게 그래야지. 좀 싫어하시는 분도 또 없지 않아 있고요. 그 싫어하는 그런 게 거는 있더라고. 그 집회하는 사람들이 아직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박정희 대통령님이 좋아하는 황성애터를 했더니 진짜 개의치 마시고. 이렇게 자기 노래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하십시오. 네. 자, 더 시간이 가니까 네네네. 아까 처음에 부른 노래가 뭐죠? 남자는 몰라요. 남자는 몰라도 이제 자작곡 이제 자기 노래잖아요. 네네네. 좀 이거 마지막도 자기 노래 또 하나 내 들려주시죠. 노래 이제 춘하의 사랑. 춘하의 사랑. 네. 남자는 몰라요. 춘하의 사랑. 춘하의 사랑. 이거 계속 부르세요. 네. 좋아요. 저도 아까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데. 자, 춘하의 사랑을 박수로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음에 또 다른 시간을 기약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비바람 맞고 살았죠. zet바에 떠밀리며 살아왔어요. 어둠에 감추고 살았죠. 눈부신 태양 내겐 사치예요. 화려한 불빛으로 외로움에서 인화 속 뼈시린 고독 속에서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은 나에게 희망을 심었죠. 나에겐 전부예요. 당신의 사랑이. 나는 당신께 드릴 게 없어요. 단 하나 이 마음 순정뿐이에요. 비바람 맞고 살았죠. zet바에 떠밀리며 살아왔어요. 빈 가슴 지키며 살았죠. 당신의 사랑 내겐 사치예요. 화려한 불빛으로 외로움에서 인화 속 뼈시린 고독 속에서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은 나에게 희망을 심었죠. 나에겐 전부예요. 당신의 사랑이. 나는 당신께 드릴 게 없어요. 단 하나 이 마음